그 다음에 이제 CJ CGV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아바타 때문에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게 참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네네. 불안해. 왜냐면 오프라인 이번에 검증된 건 오프라인 영화관들은 세계적으로 대세적으로 좀 하향 추세 아니에요? 네. 다 문 닫고. 그렇죠. 네. 미국도 그러 보니까. 네.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그랬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어떻게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V자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CJ CGV도 지금 보시면 13,000원 정도 부근부터 뭐 2만 원까지 또 이거 거의 로버트 태권브이의 V자의 흐름을 그리면서 지금 거의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참 쉽지 않은 이 트레이딩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CJ CGV가 거의 요것도 마찬가지로 200일선까지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어제 200일선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윗골이 지금 다는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마디 어느 정도 좀 반영되면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 종목은 한번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예,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올라온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보시면 최근에 계속 팔고 있고 결국에는 이 주가의 방향성과 같이 동행한 쪽을 누구냐면 개인 투자들이 CJ CGV는 저수급으로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힘이 대단하구나. CJ CGV를 보면서 좀 느꼈는데, 어쨌든 CJ CGV는 200일선 부근에서 지금 좀까지 올라왔고, 이 수급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여기에서 뒤늦게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타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 신규로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이 13일이잖아요. 네. 오늘 13일입니다. 내일이 14일이거든요. 내일 14일이 드디어 아바타 오픈일입니다. 저는 오늘 정도가 아바타2에 대한 1차적인 기대치는 가장 오늘이 클라이막스가 되면서 세론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기대감으로 아바타 관련주들을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 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디즈니 관련주도 있고 디즈니 유통사 뭐 많은데, 그래도 가장 수혜는 결국엔 극장이거든요. 근데 극장도 지금 이미 올라왔고,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은 아니지만 13일의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화관 CJ CGV는 그 다음에 아바타2 관련주들은 살짝 세론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정 좀 받고 그 다음 파동으로 한번 움직인다면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지금 움직였다가 조정 좀 줬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다시 한번 꺾이는 시점이 여기가 우리가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네. 이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23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파동의 고점 정도는 아마 크리스마스, 왜냐면 이때 엄청나게 또 많이 보시지 않을까요? 연인들끼리 손잡고 가서 또 그 오징어 뜯고 하시겠죠. 아니, 팝콘을 먹지. 네, 팝콘. 저는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오징어 드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아마 요번에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다시 두 번째 고점은 23일 정도가 저는 또 아바타2에 대한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벤트를 일정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대신에 같은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은 수급이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모펀드와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은 저는 여전히 아직 200일선까지 아직은 못 갔거든요. 어제도 양봉을 싹 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CGV와는 약간 갭이 아직 벌어져 있죠. 그래서 3만 지금 5천원 정도에서 어제 끝났는데 3만 한 8천원 정도 전고점이 있는 위치, 200일선까지 있는 위치까지는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가보셔도, 윗꼬리도 아직 크게 안 달리고 있고 거래량도 보시면 크게 수반하지 않고 있는 양봉으로 고만고만하게 5일선 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익을 한번 극대화를 해보시고 트레이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한번 미디어 쪽. 오늘 완전 미디어 특집인데. 네, 오늘 왜냐하면 제가 사실 13일이라서 저는 아바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근데 우리가 아바타 이야기를 그렇게 강하게 많이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보기도 전에 안 좋은 얘기를 왜 해요?
보고 나서 얘기해야지. 아니 기대치가 항상 먼저 선반영이라는 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대한 게 내일 아니라. 기본 개봉이면 오늘까지는 대부분 그게 반영이 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이 이제 요거 다음에 봐야 되는 쪽이 제가 수급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HFR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요쪽에 지금 그 5G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반등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통신 장비 쪽이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이제 바닥에서 드디어 이쪽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올해 내내 이제 통신 장비 쪽이 루저 테마였잖아요. 섹터가. 그렇죠. 예, 재미없었는데 기간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다가 또 하루 멈췄다가 또 들어왔다가 멈췄다가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통신 장비 쪽의 이익 전망치가 살짝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통신 장비 섹터의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에 아주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업펀드에서도 일부 담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급격하게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발로 그 인도 쪽에 수주받은 거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통신망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HFR이 그 실적 관련해서는 가장 부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고점까지 이렇게 바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제는 또 이제 좀 돌파하는 듯 하다가 윗골이 달리는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차 5G 관련주가 테마가 좀 연속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한번 올랐다가는 또 좀 쉬었다가 이거 지루해서 좀 잊혀질만 하면 또 한번 올랐다가 약간 5G는 그런 성격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윗골이 달면서 음봉을 좀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내가 5G 섹터 내에서 조금 편안하게 할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면 3분기 영업이익이 예사가 400억이 나왔죠. 400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4천억입니다. 그러면 뭐 연한산으로 만약에 한다든지 내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뭐 주가 수준이 5천억 밑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조정받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바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의 끝났고 내년도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흐름이 이어진다면 북미향으로 아마 고객사 수주가 이어질 것이고 일본의 NEC 쪽으로도 아마 그 HFR 쪽은 프라이빗한 5G 쪽 있죠. 이쪽으로 제가 특화망 쪽으로 계속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FR은 실적 관련해서 가장 부담 없는 5G 관련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G 통신 장비 쪽이 먼저 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후단으로 시차를 두고 수혜를 보는 회사가 이제 광섬유, 광케이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이 대한광통신은 수급이 조금 너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업펀드 수급 쪽 한번 보시죠. 이게 며칠 연속인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30만 주 샀고 매일 이렇게 상업펀드에서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업펀드가 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 뭐냐면 상업펀드에서 저렇게 사다가 상업펀드에서 안 사면 어떡하지? 그죠? 일방적으로 상업펀드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살 만큼 다 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안 샀을 경우에 다른 애들이 후행적으로 안 들어온다면 수급이 이 주가가 조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일방적으로 너무 한 곳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을 수반한 요 양봉이 지지대가 2,900원에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2,900원을 만약에 깨게 되면 한번 가격 조정이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곧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지금 위에 있는 물량들을 지금 3,000원대 위에 있는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뚫어서 사모펀드가 전고점 신고가를 낼지 그거는 지금으로서 우리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좀 추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5G 통신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 뒷단에서 시차를 두고 이 광 케이블 쪽도 계속 수주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이 회사는 계속 3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 나올 때마다는 조금 확인하면서 출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쪽 우리가 아까 언더아머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의류 쪽으로 하나 이제 또 한번 보면 미국의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오늘 새벽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나라 의류 관련주들이 거기에서 움직인다면 최근에 의류 관련주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왜 그 아웃도어 우리 공부했었죠. 그 누구였죠? 거기 영화 배우 그분. 그 거지. 저 유승범. 맞다. 유승범. 야, 유승범을 거지라는 아니에요. 키워드로 기억을 그러니까 하네. 네. 류승범 맞아요. 야, 유승범님, 네. 제가 대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약간 예, 느낌이 거지 같으시다고. 감성 코퍼레이션과 함께 최근에 의류 관련주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도 이제 조금 수급 들어오면서 한 3%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감성 코퍼레이션과 함께 자주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감성 코퍼레이션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모멘텀이 있다라면 이 더 네이처 홀딩스는 중국 쪽으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이제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증가해서 다시 약간 조금 봉쇄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또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국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같이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날씨가 상당히 좀 따뜻했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밤부터 이번 주가 상당히 추워진대요. 낮 기온도 거의 영하로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의류주들이 지금 따뜻한 날씨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좀 추워지고 이렇게 되면 겨울에 좀 매출이 좀 올라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미안해요. 예. 아니,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옷을 입고 거지처럼 되시는 거죠. 거지처럼 보이자. 뭐 감성 코퍼레이션을 꼭 사서 거지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네, 할 말이 없네. 네, 우리 그러네요. 사모님이나 파악합시다. 네, 아무튼 자 의류 관련주들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더 네이처 홀딩스는 보험과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져서 의류 관련주들이 조금 재고 관련된 이슈가 조금 좀 잠잠해지면 또 한번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지금 우리 가족분들 채팅 보면서 우리가 국회 앞에 그 옷을 입고 깡통 옆에 차고 들어가. 우리 금투세. 계좌도 깡통입니다. 금투세 위에 그렇지, 금투세 이후에 네. 시위를 한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서 최근에 이제 좀 신규로 상장한 종목인데 11월 17일 날 상장이 돼서 아직까지 많이 되진 않았죠. 네. 한 달도 채 안 된 종목입니다. TFE? 네, TFE라는 종목인데 이게 IT 반도체 우리 테스트 소켓 쪽 있죠, 소켓. 거기 TSE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다음 ISC라는 종목 있죠. 예, 그런 종목들하고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1,500원입니다. 공모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공모가 1,500원. 공모가 1,50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8,500원. 예, 공모가에서 출발해서 지금 주가는 한 2,000원 정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니까 후공정 테스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 워낙 시장에서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별로 재미없다 보니까 이 반도체 뭐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다들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는 주당 2,000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개월 상장 후에 1개월이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락업 물량이 많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데 뭐 체크를 해보면 1개월 락업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급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장하고 1개월이 안 되면 증권사에서 신용 관련된 부서에서는 신용으로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한 1개월 정도가 지나야지만 아니면 뭐 어떤 좀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는 한 분기 정도는 지나야지만 신용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이 11월 17일에 되었으니까 12월 17일 이후로 혹시나 이 종목으로 신용이 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신용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업체인데 PER이 아직 10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ISC라는 종목이 테스트 소켓 관련주 TSE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TFE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매출액과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좁히는 과정이 혹시라도 1개월 상장하고 1개월 되는 시점부터 신용이 풀리면서 수급적으로 좀 좋아지면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 갭, 이런 시가총액 갭을 메우는 과정이 나타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별명은 좀 작은 ISC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IS 큰형부터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죠.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시네요. 아니 네, 왜냐면 요즘 공모주 가운데서 처음부터 시세를 분출해주는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는 주식이 아닌 다음에는 빠지면은 그쵸. 이게 공모가 만 얼마잖아요. 1,500원.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네네. 영장 케미칼이 떠오르는 거라. 18,600원인가? 지금 그쵸. 12,000원이잖아. 네, 지금 그 종목도 네. 마찬가지로 한 40% 50 이상 빠졌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당장 이 TFE가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네. 반도체도 어쨌든 연말이 지나고 서서히 센티라든지 재고가 어느 정도 조금 소진되면서 아니면 4분기 실적이 발표해서 적자가 확 나오면 오히려 그럴 때가 이제 바닥을 찍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확 돌아서고 좋아진다. 그럴 때 좀 뭔가 해볼 만한 종목 찾을 때 미리 지금 공부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가서 또 그때 막 반도체 움직일 때 부랴부랴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많이 빠져있고 나중에 이제 좋아질 만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공부해 놓자는 차원이지 오늘 이게 뭐 파다다닥 움직인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공부 안 하면 거지처럼 돼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이제 그 램 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오늘 좀 움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치. 어차피 지금 우리가 IT 쪽이 지금 바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것이 뭐 내년 상반기가 됐든 언제든 하여튼 턴을 할 거라고 보니까 그렇죠. 가장 안 좋다, 가장 낮게 내려와 있는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하죠. 네. IT주들은. 그래서 일단은 알고는 있자. 작은 그 ISC로 반도체 후공정 쪽 테스트 소켓 쪽 관련해서 뭔가 좀 뭐 시장에서 테마가 분위기가 움직인다. ISC 뭐 TS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작은 회사가 뭐 키맨이 있다고 했는데 TFE 그럼 키 맞추기 좀 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나중에 떠올릴 수 있죠. 맞아. 자꾸 거짓말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키 맞추기 하니까 우리 도토리 키재기가라는 말이 떠올라서. 오늘 우리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확장이 되시네요. 다양한 분야로. 오늘 왜냐면 연상법 훈련을 했잖아요. 거지 하면서. 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리오프닝이 되면 임플란트 쪽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봉쇄가 이제 좀 풀리고 이제 개별 이제 그 집만 이렇게 뭐 봉쇄가 되고 이러면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8% 정도 오르고 어제는 이제 강보합 정도에서 오르면서 살짝 숨고르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내년도 추정 이익이 2,5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왜 중국의 VBP라는 정책이 있죠. 이거 되면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니까 이게 별로 타격이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임플란트 쪽은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임플란트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2,500억인데 아직 예상치입니다. 아직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그러면 적어도 이게 시가총액 2조 정도까지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가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되고 돈다라면 임플란트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본다면 여기서 한 10%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업사이드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그죠? 전고점이 있는 임플란트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그런 부분의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정도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